그러나 2013년 퍼거슨 경이 은퇴하고 글레이저 가문이 본격적으로 클럽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에릭 테나하 감독에게 해임 소식을 통보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그는 약 2년 반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지휘하였고 그의 마지막 경기는 일요일에 열린 프리미어리그 후에 이 클럽의 순위는 리그 14위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팀과의 승점 차이는 7점 차이로 아무리 시즌 초반이긴 하더라도 다소 멀어진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테나하 감독이 이끄는 동안 맨유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9경기 중 단 3승을 기록했고 모든 대회를 통틀어 14경기 중 4승에 그쳤습니다. 현재 클럽은 이토록 심각한 성적 부진에 빠졌고 상위권 진출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 판단한 수뇌부에선 결국 테나하의 해임을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해임 발표 후 클럽은 성명을 통해 클럽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그의 미래의 행운에 함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22년 그가 클럽에 합류했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사상 최저 승점인 58점으로 시즌을 마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테나하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부진하던 맨유를 리그 3위, 2-2-3 시즌에 유로파리그에서 바르셀로나, 카라바오컵에선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꺾으며 6년간의 트로피 가뭄을 끝내며 많은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여전히 아쉬운 결과가 이어졌고 23-24 시즌 초반에도 그의 전략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으며 잠시 재기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시즌 초반 맨유는 다시 이전의 문제들을 반복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비는 점점 더 약화되었고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이 쉽게 파괴되는 문제들이 발생했죠. 기자회견에서도 테나흐는 과거의 성공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맨유 감독직은 다양한 세대의 팬과 전 세계의 상징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팬이 맨유의 경기 결과와 그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이 클럽은 그 어느 클럽보다 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테나흐도 이런 큰 부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의 성적 부진으로 인한 사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클럽은 현재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트라이커 루트 반 니스텔로에게 임시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상황. 이 상태로라면 그가 팀을 이끌며 남은 시즌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나머지 코치진은 그대로 유지됨을 밝혔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지휘 아래 세계 축구계에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해왔습니다. 퍼거슨의 지도 아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기업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통과 성공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러나 2013년 퍼거슨 경이 은퇴하고 글레이저 가문이 본격적으로 클럽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며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글레이저 가문이 강조한 사업은 오로지 기업적인 의미에서의 성장, 즉 그들에게 있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고 퍼거슨이 쌓아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퍼거슨 감독의 은퇴 이후 맨유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다양한 스타 선수와 스타 감독을 데려왔지만 성과는 이전 퍼거슨 경이 이룩했던 업적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루이스 파날의 FA컵, 조세 무리뉴의 리그컵과 유로파리그, 그리고 최근 에릭 테나의 카라바오컵과 FA컵 우승으로 우승컵 가문을 해소시키긴 했으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역사와 팀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이름값에 비해 이 성과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테나하 감독은 유나이티드를 최저점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팀까지 끌어올리며 한때 팀의 재기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후 팀의 성과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상위권 팀과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 전술적 방향성 부족으로 인해 팀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테나의 마지막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3승을 기록하며 14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테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으로서 처음 구상한 전략은 네덜란드 출신 미드필더이자 그의 제자인 프랭키 더용을 중심으로 한 전술적인 접근을 하려 했지만 그 전략은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미드필더를 대거 영입하며 여러 조합을 시도했지만 그 어느 조합도 제대로 된 안정성을 찾지 못했고 결국 그 결과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차기 감독으로는 스포르팅 CP의 루벤 아모린 감독과 협상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새로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14위, 유로파리그에서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무엇보다 득점 및 실점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옵타의 기록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이후 기대 득점값 71.7, 기대 실점값 85.5를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많은 부족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희망이라 한다면 그가 경질된 이후 리버풀과 아스날이 성공적인 감독 영임을 통해 팀이 반등한 사례를 토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유사한 궤도를 그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버풀은 위르겐 클롭이 취임한 후 3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했고 5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아스날 또한 미켈 아르테타의 지도 아래 안정적이고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매 시즌 우승 경쟁을 하는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겪고 있는 주요 문제는 영입 전략의 혼재와 일관성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수년간 영입된 선수들 중 상당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는 전략, 코칭, 환경 모두에서 실패를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 시작된 새로운 경영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를 약속하고 있으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마즈라위, 더리우트, 우가르테, 지르크지 등의 선수를 영입해 변화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성과 역시 큰 개선을 보여주지 못했고 테나 감독 아래서는 큰 활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무엇보다 골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득점력 부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유나이티드는 지난 3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57, 58, 57골을 각각 기록했으며 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상위권의 팀들이 평균 최소 74골 이상은 기록했던 득점력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르크지, 가르나초, 호일룬과 같은 젊은 선수들이 잠재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확실한 득점력을 가진 해결사 역할을 가진 공격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후임 감독으로 거론된 루벤 아모린 감독이 스포르팅에서 보여준 지도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좋지 않은 사례를 두었던 감독처럼 초반에 반짝 성공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이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경영진은 이제 2028년 창단 150주년을 맞이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겠다는 비전을 설정했지만 이는 여전히 클럽 규모와 역사에 비하면 다소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날, 그리고 최근 이적 시장에서 돈을 아끼지 않고 있는 첼시와 같은 경쟁자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들과 진정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선 위에서 언급한 확실한 비전과 방향성, 일관성 있는 영입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과연 알렉스 퍼거슨 경의 그 시절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퍼거슨 이후 클럽을 괴롭히던 악순환과 악몽의 굴레에서 벗어나 또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행보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